다음은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은 이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컴포지션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한다. 자, 컴포지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클래스. 자, 동그랗게 표현했습니다. 클래스는. 자, 이 클래스에 들어가야 될 요소가, 가족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야 될 요소가 아빠, 엄마, 여러분, 그리고 동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이라는 클래스 내에 들어가야 될 구성 요소. 자, 우선 아빠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클래스, 그리고 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가족이라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 즉 멤버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멤버로서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요? 자, 이 가족이라는 클래스 내 멤버로서 아빠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 엄마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 여러분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여러분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 그리고 동생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입니다. 자, 여기 있는 4개의 참조 변수가 패밀리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즉, 기존에 있던 4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패밀리라는 클래스 내에 컴포지션을 하는 겁니다. 즉, 구성 요소로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컴포지션은 해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밀리 쪽에서 보게 되면은 패밀리, 즉 가족, 가족은 해서 아빠, 엄마, 여러분, 동생. 다시 가족이라는 클래스의 멤버는 가족, 해서 아빠, 엄마, 여러분, 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컴포지션, 해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상속을 배우게 되면 이서 관계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서 관계와 좀 상대적인 개념이 해서 관계, 즉 컴포지션을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여러분들은 객체를 만들 거예요. 객체. 자, 여기에 똑같이 카피 온다고 했죠. 아빠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 엄마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 여러분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 동생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참조 변수. 자, 이걸 갖고 정우성의 가족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아빠라는 클래스 타입에 연결되는 참조 변수에 연결되는 객체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빠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정우성의 아빠라는 객체. 다음 엄마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객체는 정우성의 엄마.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정우성이라는 객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동생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정우성의 동생이라는 객체가 되겠죠. 자, 이 객체를 정우성의 가족이라는 객체에 있는 멤버 각각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참조를 하는 겁니다. 참조. 자, 이것들이 컴포지션이에요. 자, 기존에 있던 이러한 4개의 클래스로부터 가족이라는 클래스 내 멤버로서 컴포지션을 하고 구성을 하고, 이 구성된 가족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안에 있는 참조 변수는 정우성의 아빠, 정우성의 엄마, 그리고 정우성, 그리고 정우성 객체, 이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컴포지션, 해서 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 이 객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정성 가족 해서 정성 아빠, 정성 엄마, 정성 그리고 정성 동생. 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래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 타입의 객체, 다른 클래스 타입의 객체, 얘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멤버로서 집어넣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포지션, 다른 클래스 타입, 여기서는 다른 클래스 타입이라는 것은 이러한 클래스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존의 클래스, 자,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객체들을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멤버로 포함하고 있는 것, 참조 변수를 가족이라는 클래스 내 멤버로서 포함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을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컴포지션은 자기 자신의 타입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his라는 키워드가 해당되겠죠. 자기 스스로를 참조할 수 있는 것, 즉 여기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this라는 참조 변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this라는 참조 변수는 패밀리 타입입니다. 즉 패밀리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것. 컴포지션은 소프트웨어 재사용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정 클래스 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것을 컴포지션에서 새롭게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클래스 타입, 앞의 예제에서는 아빠, 엄마, 여러분, 동생,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객체, 정성, 아빠, 엄마, 정성, 그리고 정성, 동생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요 앞에 있는 가족이라는 클래스 내 멤버로서 갖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컴포지션에는 자기 자신의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멤버로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his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참조 변수. 자, this는 뭐라고 했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컴파일러가 객체 속에 자동으로 삽입해 놓은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성 가족이라는 객체가 있을 때 컴파일러는 정성 가족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가족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 참조 변수는 이름은 this, 그리고 this의 타입은 가족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정성 가족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사용한 클래스 타입, 즉 가족 클래스 타입이 되겠죠. 자, 이 this라는 키워드는 정성 가족이라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객체의 주소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this 키워드예요. 즉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정성 가족이라는 객체 속에는 가족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참조 변수가 있다.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정성 가족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타입의 객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이 가족이라는 클래스 타입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정성 가족 객체, 그것을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퍼슨이라는 클래스 내에 mother의 참조 변수, father의 참조 변수를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내 멤버로서도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내에 멤버로 포함되어 있는 참조 변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거 클래스 관점에서 보면은 요것이 되겠죠. 자, 이 참조 변수는 대부분
프로퍼티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다음에 나오는 예제는 3개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를 정의하는 데이트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 데이트 클래스에는 인스턴스 변수 2개와 그리고 프로퍼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로이 클래스가 있어요. 인플로이 클래스에는 고용인의 생일과 기타 인적사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코드에 해당되는 인플로이 테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있는 데이트 클래스입니다. 자, 데이트 클래스에는 메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메소드가 하는 일은 윤달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달은 28일까지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윤달에 해당되는 것, 즉 첫 번째 조건, 연도를 4로 나눴을 때 떨어지고 and 100으로는 나눠도 떨어지지 않는 해, 이때는 2월달이 하루가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윤달을 정의하는 두 번째 조건, 연도를 400으로 나눴을 때 떨어지는 것, 이때도 하루가 더 추가됩니다. 자, 이것을 판단하는 메소드가 데이트 클래스에 메소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트 클래스에는 2개의 인스턴스 변수와 하나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어라는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은 자동 구현 프로퍼티입니다. 자, 그리고 set이라는 이 접근자 속에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 set에 프라이빗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코드,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어라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값을 변경했을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는 절대 이어라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그 대신 값을 읽어오는 것은 가능하죠. get 접근자에 접근해서 값을 읽어올 수는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어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설정하지는 못하고 읽어오기만 하도록 보시는 바와 같이 set에 프라이빗으로 한정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생성자예요. 매개 변수 3개를 통해서 가져온 값을 month, year, day 각각의 프로퍼티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month라는 프로퍼티,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가 나오네요. 자, 이 month라는 프로퍼티는 앞에 나온 이 인스턴스 변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입니다. get과 set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et에는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코드,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 month의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 대신 이 클래스 안, 패밀리 안, 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즉 끝나는 부분, 이 영역 내에서는 값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놨지만 클래스 전 영역 또는 객체 전 영역에서는 이 month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set 접근자 안에는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월에 대한 값이 입력됐을 때 이 유효성 검사를 해요. 0보다 작거나 또는 12보다 큰 경우에는 이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입력된 값을 month, 즉 인스턴스 변수에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day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day 프로퍼티는 앞에 나와 있는 인스턴스 변수인 day, 얘를 위해서 만든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예요. 여기에 get과 set이 있습니다. set도 마찬가지로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따라서 클라이언트 코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프로퍼티 접근해서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안에 set 접근자 안에 있는 블럭을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끝납니다. 자, 이 안에서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13개 요소를 갖고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이 배열은
이 블록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블록을 벗어나는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배열 속에 있는 요소의 값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자, 1번째 있는 것 31일입니다. 즉 1월달은 31일까지 있다. 2월달은 29일까지, 3월달은 31일까지, 4월달은 30일까지 있다. 즉 각 달의 최종 최종 일, 이것을 이 배열의 요소 값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것을 배열 속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입력된 값에 대해서, 데이에 대해서 입력된 값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데이의 값이 40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value 40이 될 겁니다. 4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말.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복합 조건 연산자 오른편으로 갑니다. 40. 그리고 이 표현식에 비교를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표현식. 자, 뭐가 먼저일까요? 꺽쇠안이 먼저입니다. months, 단독으로 존재하는 프로퍼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months의 get으로 갑니다. get으로 가서 months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값을 읽어와서 리턴을 해줘요. 자, months의 값이 만약에 4가 들어가 있다. 4. 즉 여기에 4가 들어가 있었다. 그 4의 값을 읽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럼 리턴해 주면 여기는 4가 될 거예요. 자, days per month 배열 속에 있는 네 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30이죠. 그러면 이 표현식의 결과는 30이 될 겁니다. 자, 40은 30보다 크다. 참이 됩니다.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줘요. 자, 다른 예를 볼까요? 자, 이거를 지우고, 자, 이번에는 데이가 29가 들어왔습니다. 29의 값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value가 29가 되겠죠. 2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말. 요 조건은 false가 됩니다. false. 자, 5와 연산자의 오른편으로 갑니다. 자, 29. 자, months로 갑니다. 단독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months 프로퍼티의 get으로 갈 겁니다. get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 있는 months의 값을 읽어옵니다. 만약에 이 인스턴스 변수에 값이 2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2의 값을 읽어서 리턴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day per month 두 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29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식의 결과는 29가 됩니다. 29. 29는 29보다 크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면 요 조건도 거짓, 여기 있는 왼편에 있는 조건도 거짓.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유효성 평가를 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 if 조건문에 여기에 헤드에 보게 되면은 괄호와 여러 개의 연산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돼요. 자, 우선 괄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괄호가 먼저 우선이에요. 그럼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돼요. 자, 이 부분에 연산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게 나머지 연산자가 먼저 수행될 겁니다. 자, 이어라는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어 프로퍼티에는 개수로 가요. 그래서 이어의 값을 읽어옵니다. 이어 프로퍼티의 개수로 가서 이어 값을 읽어와요. 근데 이어 값을 읽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2000이 들어왔다. 이어가 2000의 값을 읽어왔다. 그럼 2000을 4로 나누기로 합니다.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표현식의 결과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0은 0과 같다, 참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참이 될 거예요. 참. 자, 오른편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어
이어 프로퍼티는 get으로 가서 이어 값을 읽어옵니다. 2000을 읽어왔다고 했죠? 2000을 100으로 나눠요. 나머지가 뭔가요? 0이 되겠죠. 0은 0과 같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false가 돼요. 이 부분은 false가 됩니다. 복합조건 연산자 and예요. and는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참일 때 참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false면은 거짓이 돼요.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식의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false.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다 지우고 요 표현식의 최종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false. 자, 그러면 그 다음 안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부분 요거를 또 평가를 해봅시다. 자, 이어 프로퍼티예요.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어에 있는 get으로 갑니다. 값을 읽어오는 거죠. 2000을 400으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뭘까요? 0입니다. 0은 0과 같다? 참입니다. 요 표현식의 결과는 참이 돼요. 참.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요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최종 평가를 해볼까요? 오화연산자입니다. 오화연산자. 자, 오화연산자는 어느 것,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것 하나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식의 최종 결과는 t가 돼요.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표현식의 최종 결과는 참이 돼요. 근데 여기에 not이 있죠. 그러면 이걸 바꾸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 거짓이 돼요. 그러면 이 표현식의 최종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true에서 false로 바뀌는 거죠. not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요 괄호 안에 표현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 and와 and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 두 개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되겠죠. month 프로퍼티입니다.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month 프로퍼티에 있는 get으로 갑니다. 아까 2가 읽어왔다고 했죠. 2는 2와 같다. 요 표현식은 참이 됩니다. true. 이 표현식 value 얼마가 입력됐다고 했죠? 29가 입력됐다고 했습니다. 29는 29와 같다. 참. 요 연산자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참이 됩니다. 참. 자, 지우고 다시 요 표현식의 최종 결과는 true,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참과 t와 참과 false, and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and 둘 다 모두 참일 때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편에 있는 이 표현식은 false가 됐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최종 평가는 false가 됩니다. false. 따라서 예외 객체를 만들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입력된 29가 여기에 할당되게 될 겁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연산 우선순위 그리고 각각의 표현식 어떻게 평가되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 있는 것, 자, 요 안에 있는 것, 요 안에 있는 것, 요거는 윤달의 규칙. 윤달의 규칙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게 첫 번째 규칙에 해당되는 표현식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여기는 두 번째 규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요 조건이 맞는지 보고 최종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 요 안에 비교적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day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유효성 평가, 두 번째 유효성 평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평달에 해당됩니다. 평달. 그래서 바로 값을 입력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잘못된 첫 번째 유효성 평가는 잘못된 값이 들어온 거죠. 잘못된 것. 두 번째 유효성 평가는 입력된 일이 해당 연도와 월에 윤달이냐라는 것을 평가라는 겁니다. 윤달에 해당되는데 잘못된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되는 거고. 자, 두 개의 유효성 검사를 모두 통과한 타당한 값이 들어왔다. 그때서야 입력된 값을 day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클래스는 employee 클래스입니다. employee 클래스는 앞에서 만든 day 클래스를 컴포지션에서 만든 클래스가 됩니다. 여기는 멤버가 first name, last name, birth date, hire date 4개가 있는데 이것은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loyee 클래스입니다. first name, last name, birth date, hire date. 자, 4개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get만 있습니다. set이 없고 get만 있어요. 자, 이것을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라고 얘기해요. 자, 자동 구현 프로퍼티면서 get 접근자만 있는 프로퍼티, getter 전용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get이라는 말은 값을 읽어올 수만 밖에 없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퍼티의 값은 언제 초기화를 할까요? 자, 두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언된 지점, 즉 여기에 문자열로 스파이더맨 하고 땡땡이 하고 세마이콜론, 여기에 배트맨 하고 세마이콜론. 자, 이렇게 선언된 지점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는 것 마냥 생성자에서도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자, get만 있다는 말은 set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set이라는 말은 값을 변경한다는 말이고, 근데 set이 없기 때문에 get만 있기 때문에 값을 초기화하는 지점은 있어야겠죠. 자, 요 지점, 선언된 지점과 생성자의 지점에서는 값을 변경하거나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스파이더맨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생성자에서 변경하는 것 가능합니다. 자, 두 군데에서는 가능해요. 선언된 지점과 생성자. 비록 선언된 지점에서 값이 초기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생성자에서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get만 있는 것, get만 있는 프로퍼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클래스 day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참조 변수가 나와요. 물론 이 참조 변수도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입니다. 자, 선언된 지점 또는 생성자에서 값을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프로퍼티, 다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참조 변수를 집어넣어 놓은 것. 따라서 인플로 클래스는 컴포지션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참조 변수를 멤버로 갖고 있는 것. 자, 여기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갖고 온 것을 받아서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가 나오네요. 자, 간단하게 employee 클래스를 정의를 냈습니다. 자, 이것을 갖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employee test 클래스에서 실제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참조할 수 있게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 메소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객체가 3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new라는 키워드, 메모리를 만든다. 그 메모리 속에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는다. 그리고 복사한 것 가운데 생성자를 호출해서 3개의 인수를 전달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메모리를 만들고 그리고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집어넣고 그리고 세 번째, 생성자를 호출한다. 생성자 여기 있네요. 인수가 뭐가 왔나요? months는 7, day는 24, 그리고 연도는 1949. 자, 그 값이 여기 매개 변수에 각각 할당되게 될 겁니다. 7, 24, 그리고 1949.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자, months를 볼까요? months 7의 값을 읽어서 요 프로퍼티 할당합니다.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에 set으로 갑니다. set. 자, set으로 갑니다. months에 있는 set으로 가요. 여기 있네요. 근데 요 앞에 private로 돼 있네요. 가능합니다. 왜? private는 클래스 내부 또는 객체 내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또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만 접근 못하는 것일 뿐이죠. 이 객체 속에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months property, 이 프로퍼티에 있는 set으로 접근합니다. set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자, 7, months에 있는 7이라는 값을 읽어서 이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게 될 거예요.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7, 이 값은 value에 해당될 겁니다. 7의 값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합니다. 0보다 작다 거짓말, 7은 12보다 크다 거짓말. 따라서 7의 값을 months에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year로 갑니다. year 1949. 자, year. 자, year는 바로 가겠네요. 여기 있네요. 자, 1949 바로 할당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set으로 갑니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객체 내부이기 때문에. 따라서 1949가 여기에 할당이 됐습니다. 객체 속에 있는 months는 7이고 객체 속에 있는 year는 1949로 되어 있게 됩니다. 마지막 day 24가 들어옵니다. 24. 그리고 그것을 day라는 프로퍼티 할당합니다.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죠. 왼편에 있으면 set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set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24를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4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현재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객체. 자, 그 객체를 참조 변수인 birthday로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객체를 만듭니다. day 클래스를 갖고 3, 12, 1988 이 값을 갖고 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순서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month, day, year의 값을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가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는 3, 12 그리고 뭐죠? 1988 여기에 가려져 있는데 1988 이 상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것을 참조 변수인 higher date 즉 여긴 higher date를 통해서 참조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객체를 만듭니다. 이번엔 employee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만들고 employee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고 그리고 Bob, Blue, birthday 즉 요거와 요거 참조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자, 생성자 호출합니다. 여기 있네요. 생성자. first name, Bob.
읽어옵니다. 문자열이죠. 이거를 first name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문자열로 밥이 될 겁니다. 밥. 그 다음에 두 번째 last name 뭐였죠? 블루네요. 블루를 가지고 요 last name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할당. 가능하죠? last name. 프로퍼티입니다. get으로 가요. get이 없네요? 가능하죠. 왜냐면 생성자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getter 전용 프로퍼티라도 선언된 지점 또는 생성자에서는 값을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루가 될 겁니다. 블루. 그 다음에 birthday 어떤 거죠? 요거네요. 요게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객체. 즉, 이 객체의 주소를 birthday에 할당하는 겁니다. 주소를 할당하는 거예요. birthday의 값. birthday 값. 이 값에 뭐가 들어가 있죠? 얘를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주소값을 birthday에 할당하는 겁니다. birthday. 즉, 이 주소값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객체에 접근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birthday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얘가 가리키는 것은 birthday가 가리키는 대상. birthday가 가리키는 대상. 얘를 가리킨다. 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higher date 볼까요? higher date. 요겁니다.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뭘까요? 이 객체의 주소값입니다. 이 주소값을 higher date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higher date. 그럼 이 주소값은 뭐가 될까요? 이 객체의 주소값.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주소값. 그것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이 higher date의 참조 변수의 값은 여기에 객체의 주소값이 될 거예요. 즉, higher date가 가리키는 이 객체를 너도 가리켜라. 자, 완성된 형태입니다. 완성된 형태. 자, 그걸 가지고 employee라는 참조 변수를 출력을 합니다. 자, employee는 참조 변수. 자, employee는 참조 변수. 즉,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toString이 호출을 되는 거예요. toString. 어디 있나요? toString. 요것이 호출되는 겁니다. 요것이 호출되는 것.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참조 변수를 콘솔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toString이 호출되는 겁니다.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이 안에 있는 toString이 호출되는 거예요. 자, 호출돼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last name Bob. 읽어와서 출력. first name 참조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이 프로퍼티에 get으로 갑니다. 뭘 읽을까요? 블루를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꺽쇠와 함께 higher date가 있네요. higher date. higher date 얘. higher date 얘가 가리키는 이 객체. 자, 얘도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조 변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에 있는 toString이 호출됩니다. toString. 얘가 호출돼서 화면에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birthday. 여기 있죠.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로 갑니다. 객체. 거기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해요. toString. 그러면 얘가 출력돼서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 매우 중요한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자, 지우고 볼까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개 변수로 birthdate와 higher date가 넘어옵니다. birthdate 뭐죠? 얘죠.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higher date 얘죠. 예.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참조 변수예요. 자, birthDate. 이 객체의 주소를 읽어서 birthDate 이쪽으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은 이 birthday는 얘의 주소를 갖고 있겠죠. 주소를 갖고 있다는 말은 이 참조 변수, birthdate라는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것. 다음, higher date. 여기 있는 것. 주소값은 이 객체죠. 이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소값을 higher date에 할당합니다. 그럼 higher date는 이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겠죠. 주소를 갖고 있다라는 말은 이 참조 변수가 얘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mployee 참조 변수를 출력을 합니다. 참조 변수를 출력한다는 말은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toString을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last name 프로퍼티입니다. last name에 있는 get으로 가서 값을 읽어옵니다. last name 여기 있네요. get으로 가서 값을 읽어옵니다. blue. first name 프로퍼티예요.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get으로 갑니다. first name에 get 밥을 읽어옵니다. 자, 여기에 higher date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를 따라갑니다. higher date 여기 있죠? 얘 따라가요. 이 안으로 오네요. 요 안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합니다. 그 출력을 여기서 하는 거죠. birthday로 갑니다. birthday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참조 변수를 따라갑니다. 이 객체죠. 이 객체에 있는 toString으로 갑니다. toString 만들어진 문자열을 리턴한 것. 그 리턴한 것을 요 표현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클래스가 나오고, 두 번째, 인플로이 클래스가 나오고, 세 번째, 클라이언트 코드에 해당되는 인플로이 테스트 클래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리고 화면에 출력되는 12번째, 그리고 앱이 종료되는 메인 메소드의 끝부분 13번째,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데이트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호출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 생성자의 시작 부분, 끝 부분, 그리고 15번째 줄, 여기에 콘솔 라이트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문자열이 출력되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this라는 키워드,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15번째 줄도 브레이크 포인트로 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플로이 클래스의 생성자도 시작과 끝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이제부터 F5를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가 만들어질 때 7, 24, 1949 이 인수를 가지고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예요. 자, F5를 누르겠습니다. 자, 뒤쪽 화면을 좀 보기 위해서 좀 이걸 키우고 이 화면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현재 제어권은 8번째 진짜 깜빡이는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객체가 만들어지고 데이트 클래스로부터 생성자가 호출돼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 변수창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객체는 없고 각각의 참조 변수는 널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 이 참조 변수가 아직 객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F5를 누르겠습니다. 자, F5를 눌렀더니 첫 번째 객체 만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3개의 인수를 갖고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자, 7 그리고 24 이어는 1949. 자, 이 값을 갖고 생성자가 호출됐습니다. 이 값들은 각각의 프로퍼티에 할당되고 그 프로퍼티는
인스턴스 변수에 다시 할당이 될 겁니다. 자, 현재 제 여건은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요 깜빡이는 부분에 멈춰섰습니다.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this 키워드에 있는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this, day, year, month,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 변수, 할당된 값들이 제대로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뒤에 있는 month, day, year는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객체 속에 객체는 this 키워드입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객체.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것을 의미해요. 요거.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 객체가 this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this라는 건 지금 만들고 있는 객체를 의미해요. 자, 여기를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property,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자, 각각의 값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객체 속에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매개 변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세 개를 의미하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객체 속에 있는 프로퍼티는 요거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메소드, day와 month, 요 두 개는, day와 month 이 두 개는 여기에 트리를 확장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는 아이콘이 열쇠고리로 되어 있는 박스로 되어 있고, 프로퍼티는 렌치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객체는 this입니다. 자, this를 출력하는 거예요. this. 현재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은 this는 뭐라고 했죠?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현재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참조 변수 this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화면에 출력하는 것. 화면에 출력한다. 참조 변수를 출력한다는 건 뭐라고 했죠?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그 속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하는 겁니다. 자, toString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month, day, year. 역슬래시와 함께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 이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문자열 month 7, 그리고 day 24, year 1949, 이것들이 슬래시로 묶여져 있는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출력되는 거예요. 실제 그게 출력되는지 볼까요?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화면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day object constructor for date, 앞부분 문자열이죠. 뒷부분 문자열 this를 출력한 겁니다. 이 부분이 this가 출력된 부분이에요. this는 뭐라고 했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객체 toString을 호출한 겁니다. this는 참조 변수라고 얘기했죠. 참조 변수를 화면에 출력한다는 말은 this가 가리키는 객체에 있는 toString이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F5 한번 누르면 다시 9번째 줄로 갑니다. 이제는 두 번째 객체를 만듭니다. 두 번째 객체. 자, 여기서 F5를 한번 눌러볼까요? 32, 1988을 갖고. 자, 생성자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메모리를 만들고 멤버를 복사해 놓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 그 생성자는 인스턴스 변수 day, month 두 개의 값을 초기화하고 year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초기화를 합니다. F5를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this 현재 객체예요. 여기 있는 month, day, year는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 할당이 됐습니다. 초기화됐어요. 이 부분에서. 자, this를 열어볼까요? 열어봅니다. 렌치로 되어 있는 세 개의 프로퍼티, 그리고 자물쇠 모양과 박스로 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 두 개.
자, 초기화돼 있죠. 현재 객체는 뭘까요? this 어떤 걸까요? 요 객체를 의미합니다. 요 속에 this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this는 현재 만들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와서 this를 출력합니다. 참조 변수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 참조 변수를 출력한다는 것은 뭐죠?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하는 겁니다. 요거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toString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객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의 출력 관계를 볼까요? 자,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출력됐죠? 요거에 대한 출력 결과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끝으로 가서 다시 호출된 호출자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F5.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이제는 세 번째 객체를 만듭니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를 메모리를 만들고 복사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자, F5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콘솔 창도 열어 놓고 자, F5. 자, employee 생성자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로 간 것이 아니라 요 객체 만들고 있는 메모리 멤버들을 복사해 놓은 이 상태에 있는 여기에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로 간 겁니다.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로 간 게 아니에요.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로 간 겁니다. 다만 객체 속에 있는 메모리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제어권이 이동된 거죠. 실제로는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가 호출된 겁니다.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각각의 값들이 프로퍼티에 할당이 됐습니다. this 현재 객체요. 지금 이 객체를 얘기를 합니다. 요 객체 만들고 있는 객체 this. 그리고 여기는 first name, last name 어떤 건가요? 요것과 요겁니다. birthday, hire date 요것과 요거예요. 요것과 요것. 자, 현재 만들고 있는 요 객체 내용물로 한번 가볼까요? 요걸 열어봅시다. 요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birthday는 7-24-1949 first name은 Bob last name은 Blue 그리고 hire date는 3-12-1988 즉 birthday는 첫 번째 객체 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hire date는 두 번째 객체를 의미해요. 즉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그에 대한 주소를 연결한 겁니다. 주소를 연결. 그래서 이렇게 hire date 그리고 birth date 연결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부분으로 갔죠. 제어권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다시 호출자로 돌아가겠습니다. F5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12번째 줄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employee라는 참조 변수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참조 변수를 출력한다는 말은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toString 호출될 거예요. 자, 요것이 호출됩니다. 요것이 호출. 자, toString 호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toString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데이트에 있는 toString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하겠습니다. F5를 누를 겁니다. 자, F5. 자, 어디로 갔나요? 객체 속에 있는 여기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으로 갔습니다. toString으로 왔어요. 자,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hire date, birth date를 출력하게 돼요. last name은 Bob 여기 있는 건 first name은 Blue 요것이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hire date는 첫 번째 객체 아니 두 번째 객체네요.
3, 12, 1988. 버스데이트는 첫 번째 객체 7, 24, 1949. 이 두 개의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참조 변수를 또 문자열로 만듭니다. 이때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즉 두 번째 객체죠. 여기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될 거예요. 즉 hireDate는 hireDate 요거죠. 이 객체가 가리키는 toString이 호출될 겁니다. birthday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이 호출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 여건은 18번째 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콘솔 창을 열어놓고, 자,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어디로 갔죠? 두 번째 객체 여기 있죠. this 두 번째 3, 12, 1988. 이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month를 읽고 와서 3, 12, year 1988 이거를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어디로 가나 잘 보세요. F5. 자, 여기서 this를 보세요. 현재 두 번째 객체 속에 있습니다. 이 this가 바뀌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바뀌었죠? 지금 toString 메소드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this, 즉 7, 24, 1949가 들어가 있는 요 객체 속에 있습니다. this는 이거를 의미해요. 따라서 this에 있는 toString 요것이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종합해서 밥블루 그리고 두 번째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호출한 결과, 그리고 첫 번째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줄로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은 종료가 될 겁니다. 자,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제에서는 잘못된 대입값이 들어왔을 때 유효성 평가라는 부분이 두 부분에 있었습니다. 여기와 여기. 만약에 잘못된 값이 들어왔다. 즉, 이 안에 있는 헤드에 있는 이 부분에 조건이 참이됐다 라고 한다면 이 타입으로 예외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져서 던지게 될 게죠. 이것을 받는 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 main 메소드 안에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객체를 만드는데 만들어서 이상이 없다면은, 문제가 없다면은 제 여건은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22번째 줄로. 그런데 이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특히 여기 있는 이 값이 잘못된 값, 즉 50이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될 겁니다. 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트라이 블록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캐치 블록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오류가 생겼다, 예외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걸 던졌다 라고 했을 때 받는 쪽, 캐치 쪽을 정의해야 됩니다. 자, 이쪽 캐치 헤드에 보면은 참조 변수 EX가 있습니다. 이 EX가 2단계에서 오류가 돼서 만들어진 예외 객체,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던져진 예외 객체를 참조하는 것, EX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즉 이 EX 참조 변수를 통해서 예외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의도적으로 여기에 데이에 50이 집어넣어서 아마 예외 객체가 만들어져서 EX 쪽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바로 실행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 out of range for current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자, they are of range for current. 자, 요 부분이죠.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첫 번째로 화면에 출력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 요걸 해당되겠죠. 요거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 출력이 됐습니다. 실제 값은 50입니다. 50. 요것이 들어온 거죠.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변수 이름, 그리고 이 변수에 할당된 50이라는 값, 그리고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이 메시지, 요 부분에서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해갖고 이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앱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모리 관리입니다. 자, 메모리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빌려오고 사용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즉시 윈도우 관리자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메모리 리기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이것을 메모리 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C#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이러한 메모리와 같은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빌려오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명시적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메모리 리기 발생이 되는 거죠. 리소스 리기 발생이 됩니다. 그 반면에 C# 언어는 이 메모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학기 초반에 우리 공통 언어 런타임, 즉 CLR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CLR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갖고 .NET 환경에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컴파일된 이 결과는 CLR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컴파일한 그 결과를 중립 형태로 바꿔요. 여기서 중립 형태라는 것은 어떤 플랫폼, 어떤 OS에 대해서도 컴파일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앱을 빌드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NET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컴파일된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중립 코드로 바꿔요. 중립 코드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즉 어떤 OS, 어떤 하드웨어에 맞게 다시 편집을 해서 빌드해서 앱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걸 CLR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CLR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 마냥 쓰레기 수집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쓰레기 수집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객체가 참조의 변수에 의해서 참조되지 않은 경우, 그때는 그 즉시 메모리를 회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객체를 메모리상에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또 다른 참조 변수에 의해서 또 참조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참조 변수가 영역을 벗어나서 소멸됐다. 그럴 경우에도 이 객체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참조 변수에 의해서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참조 변수조차도 영역을 벗어나서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 객체는 더 이상 어떤 참조 변수에 의해서도 참조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 객체는 소멸 대상이 됩니다. 즉, 쓰레기 수집기가 이 객체를 소멸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개념이 들어갑니다. 소멸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즉, 소멸자는 종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종료 처리라는 것, 영어로 보면은 하우스키핑이에요. 문단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출을 할 때 집에 있는 문들을 단속을 하죠. 열려 있는 것이 있으면 닫고, 그리고 흐트러져 있는 거 있으면 정리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소멸자는 하우스키핑 역할을 해요. 즉, 메모리에서 소멸되기, 이 객체가 메모리에서 소멸되기 바로 전에 이 소멸자가 호출돼 갖고
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소멸자는 클래스 이름 앞에 틸데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처럼 바디를 갖고 있어요. 자, 예제를 봅시다. 자, 여기 타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멤버들이 있고 생성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멸자입니다. 생성자와 똑같은 구성이 돼요. 자, 생성자에 헤드가 있는 것처럼 소멸자에도 헤드가 있습니다. 물론 소멸자 헤드에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소멸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에는 클래스 이름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소멸자는 이 클래스 이름 앞에 틸데라는 이 물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멸자입니다. 영어로는 디스트럭터. 그리고 바디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하우스키핑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우스키핑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메모리를 해제해야 될 것들은 명시적으로 해제하고, 그리고 초기값을 만들어야 될 것은 초기값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이 소멸자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 소멸자의 역할,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추가적인 하우스키핑, 정리정돈을 하는 명령어들을 이 안에 집어넣는 것이 될 거예요. 자, 코드를 봅시다. 자, 여기서 자, 메인 메소드입니다. 자, 오른쪽에 객체를 만들어요. 그 객체를 참조 변수인 time이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인 메소드의 끝부분에 갑니다. 그러면 이 바디 속에 있는 지역 변수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지역 변수는 뭐가 될까요? 메인 메소드의 매개 변수, 그리고 이 참조 변수가 지역 변수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사라져요. 자, 여기에서 time이라는 참조 변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는 수거 대상이 돼요. 자, 수거 대상이 되면은 바로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 속에 있는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호출되고 난 다음에, 소멸자가 끝난 다음에 이 객체는 메모리에서 영원히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볼까요? 자, 여기에서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를 참조 변수가 가리켰습니다. 끝부분으로 가서 지역 변수인 타임이 사라집니다. 이 객체가 수거 대상이 돼요. 수거 대상이 되기 전에 이 객체 속에 있는 소멸자,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문이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문에 따라서 여기에 화면에 출력됐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화면에 출력한 거지만 요 안에, 즉 이 바디 안에 하우스키핑 작업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우스키핑 작업이 끝났고 소멸자가 호출됐고, 그러면 이 객체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코드지만 여기서 소멸자가 호출되는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자, 정리해보게 되면은 C# 언어는 메모리상에 있는 객체,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바로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바로 전에 이 소멸자에 의해서 호출되고 난 다음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C# 언어는 다른 프로그래머 언어에 비해 메모리 로스가 덜 발생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교묘하게 발생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묘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 소멸자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멸자 없이도 자동으로 C# 언어는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요. 사라지게 됩니다.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런 소멸자를 보통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메모리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리소스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레포트를 작성하는 아래 한글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파일,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은 그 파일들이 제대로 동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앱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안 열리는 경우가 여러 있을 겁니다. 자, 그 안 열릴 때 메시지 창을 보게 되면 지금 너 이 파일을 열고 있는데 또 열라고 한다.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프로그램이, 즉 아래 한글이 갑작스럽게 종료됐을 때 현재 작성하고 있는 파일, 이것이 제대로 닫혀지지 않은 원인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닫혀지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파일을 열을 때 메시지 창에 지금 너 열어서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파일이 열려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소스를 해제할 때 클로스라는 메소드 또는 디스포스라는 메소드를 갑작스럽게 종료되는 상황에서 호출될 때 정상적인 파일 닫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17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다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모리를 빌려왔다. 그러면 반납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C샵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우스키핑, 즉 소멸자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근데 굳이 소멸자를 만들지 않아도 C샵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기라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